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간밤 미 상원에서 이루어진 연준 파월 의장의 청문회 후폭풍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궁극적인 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을 보장한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도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의 영향으로 미국채 2년물의 국채금리는 5%를 돌파했고 장단기 금리 차는 마이너스 100bp를 넘어섰습니다. 3월 FOMC의 빅스텝 가능성도 전일 30%에서 70%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후 자정에는 미국의 1월 9일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지표이니만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거시경제 흐름 함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노동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조금 있다가 12시에 파월 의장도 증언이 있고 플러스해서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9인 이직 보고서 또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이 24시부터 굉장히 크게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손절컷 잘 거시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큰 리스크 없이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고 저희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통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오늘장 핫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글로벌 핫 이슈.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빅스텝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 내 3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은 청문회 전일까지만 해도 30% 수준이었지만 하루 만에 74%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속도를 시사하면서 미국채 2년물이 5%를 돌파했습니다.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장단기 금리 역전폭도 마이너스 100bp를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달러엔 환율이 장중 137.9엔을 터치하며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 우에다 가즈오가 급격한 정책 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며 미국과 일본 간 정책 차이는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핫 이슈 중요한 뉴스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마스터와 함께 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어제 발언이 좀 시장에서 좀 큰 충격을 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시장이 뭐라고 예상을 하든 30%든 70%든 아직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조금 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 시장을 어떤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힌트를 전부 다 줬고요. 답을 다 준 걸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사를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은 자 뒤에 보겠습니다. 자 파월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최종 금리, 우리가 얘기하는 상당 금리가 좀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급냉을 했고, 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570포인트가 일단은 떨어져서 뭡니까? 2023년 일단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작년 8월부터 이미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파월은 2022년 8월 이전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테이퍼링 조기 실행. 테이퍼링 조기 실행하면서 금리 인상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협상 테이블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테이퍼링 실행했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했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하면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하면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2022년 8월 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파월은 얘기를 뭐라고 할까요? 진실을 얘기 안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비로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비로소 금리 인상 폭 굉장히 높이면서 빠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관된 어조입니다. 그리고 일관된 정책이고, 페드의 일관된 통화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하죠. 이런 피벗에 대한 혹은 금리 동결에 대한 이런 환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꿈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 희망론자들이 일단은 만든 얘기입니다. 자, 금리는 제가 어디까지 일단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6%까지 일단은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죠? 파월은요, 예전 70년대, 80년대 폴 볼커의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항상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눌러왔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CPI가 지금 6%대고요. 그 금리가 지금 4.75%입니다. 지금 현재 4.75%예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내려오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크로스가 나올 거고, 이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에서 조금 더 높은 금리가 금리의 최종 상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6%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1970년대와 80년대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들이죠. 지금 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 상황,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 수요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의 상황이 지금 작금의 상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70년대, 80년대 폴 볼커, FED 전 의장이 했던 그 정책대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죠. 누구 얘기였습니까?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희망론자들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피벗,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희망을 계속적으로 그냥 품어왔던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금리가 4.75%입니다. 미국은 일단 금리가 4.75%고요. 사실은 0.25를 3월 22일이죠. 예. 3월 22일에 FOMC가 있는데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여러분 사실은 신경 쓰실 일은 아니에요.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많은 뉴스들을 보고 미디어들을 보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카드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카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금리 동결을 했지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동결을 했고, 나머지 부분 정부에서 일단은 지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금리 인상 시기,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경기를 쿨다운 시켜야 되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도 사실은 7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현대 경제사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금리 인상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의회 증언 같은 경우에는 파월은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잭슨홀 미팅의 재림이라고 일단은 제가 타이틀을 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카드는 단 1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자, 지난 8월 잭슨홀 리뷰 때 제가 이거 지난 8월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파월을 나이스 가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했고요. 사이다 발언을 했다. 시장은 이제 정상적인 흐름을 갈 것이고, 자, 그러면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은 뭐냐? 경기가 좋아져서 현물이나 선물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침체가 오면서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동결이 가고 금리 동결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가 회복기가 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고 이걸 작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연설에서 단 8분 안에 이거를 그냥 다 얘기하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준의 카드는 지금 단 1개다. 금리 인상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프레임을 이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뭡니까? 금리 인상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의 상승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실업률은 40년 동안 역대 최저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역대 최저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를 일단은 찍고 있는데 이게 7%까지는 일단 와야 되리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상. 그러면 이게 3.4에서 7%까지 어떻게 올라갈까요? 쉽지 않아요. 실업률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카드는 단 1개다. 금리 인상밖에 없다. 사실상 3월에 지금 빅스텝으로 가네, 베이비 스텝 0.25%로 가네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다 걸으셔도 돼요, 여러분. 예, 시장에 영향 전혀 없습니다. 0.25로 가면 시장이 오릅니까? 0.5% 인상을 하면 시장이 내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은 일단 내리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0.25, 0.25%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 물론 지금 보면 지금 5.25까지 일단은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3월 달에 0.5%를 올린다라는 우리 금리 트레이더들의 예상이 73%입니다. 0.5% 올린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일단은 갖고 계셔야 돼요. 0.5% 일단 올리겠거니.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거니.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프레임만 잡고 가시면 뭐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0.75를 진짜 다시 올리든지 간에 시장은 뭡니까? 예, 시장은 원래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일단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상, 카드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고 또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우리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샵 0082번 선견 2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 시장의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찾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이슈와 좀 연관이 됩니다. 네, 어제 발언 이후에 바로 지금 미국채 2년물이 5%를 돌파했고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폭도 마이너스 100bp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 속에서 선물 시장은 영향을 좀 어떻게 받는지까지 궁금한데요. 이 이슈 어떻게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 매수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솔직히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현물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상관은 없어요. 뭐 위로 올라가면 매수 들어가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때리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같이 오르면 좋겠죠. 현물하시는 분들도 같이 올라서 수익 내시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뭐 매수 타셔서 같이 수익 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2년물 국채 국채 살 걸 그랬습니다. 2년물 국채가 5%를 일단은 찍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두 번째죠. 역전폭이 마이너스 100bp다. 베이시스 포인트 마이너스 100이다. 자,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 이슈인지 한번 다시 좀 짚어 드릴게요. 자, 2년물과 10년물 국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국채 수익률 이꼴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2년물과 10년물 중에 금리가 어느 게 더 높아야 된다. 어느 게 더 높아야 정상이다. 라고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죠. 10년물이 더 높아야 됩니다. 이유는 리스크 때문이죠. 리스크. 네. 국채 채권은 뭡니까, 여러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겁니다. 만기일에. 자, 그러면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언제죠? 2년 있다가. 1년 차에 이자 한번 받고 2년 차에 이자 플러스 원금을 받는 게 2년물 국채, 2년물 채권입니다. 10년물은 뭐죠? 9년 동안 일단은 이자만 받고 10년 차에 이자와 원금 두 개를 받는 게 이제 10년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차원에서 보면 2년 있다가 내 원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이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받을 돈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2년 있다 원금을 받을 것인가, 10년 있다 원금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리스크가 얼마나 어느 것이 더 큰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10년물이 리스크가 더 크겠죠. 그래서 10년물이 이자가 비싼 겁니다. 금리가 더 비싼 거고요. 자, 근데 역전이 됐다라는 거죠. 역전. 그렇죠?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뭔가 조금 정상 범위에서 경로를 이탈한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100bp, 예, 100bp 차이가 난 게 수익률, 금리 차이가 난 겁니다. 금리 차이가 난 게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단락인데 2007년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나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론을 하나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커브가 역전이 되고 보통 18개월 정도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오고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오는 게 통설입니다. 통설. 예. 그래서 2007년 6월 이후에 18개월 있다가 뭐가 터졌나요? 예,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고 모기지 온 사태가 터졌죠. 예.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81년 9월 이후에 지금 40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차트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일단은 보시면요. 자, 이 회색 세로 선이 침체입니다. 침체. 그렇죠? 자, 커브가 역전이 됐어요. 자, 2년물에서 10년물을 뺀 겁니다. 2년물에서 10년물을 뺀 게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게 제로고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여기 있죠? 마이너스가 된 후에 80년대 침체 왔었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서 침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일본 버블이 터진 때였습니다. 여기 뭐예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된 이후에 18개월 이후.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2000년. 기억나십니까? 9.11 테러. 9.11 테러하고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요 전쟁이 있었죠. IT 버블 이때 또 터졌고요. 그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뭐예요? 침체 왔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영역으로 갔죠. 2년물과 10년물의 마이너스 영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뭐죠? 이게 리만 브러더스 사태.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얇은 선. 이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살짝 이거는요 눈에 보일 듯 말 듯인데요. 살짝 밑으로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일단은 왔습니다. 무조건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나 위기가 왔을 때는 뭐다? 2년물과 10년물의 커브가 역전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폭, 자, 다시. 자, 이 폭을 보세요, 여러분. 90년대, 그리고 IT 버블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자,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2월 말 자료라 이게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왔을 거예요. 이 정도로. 자, 100bp죠? 자, 요 정도 됩니다. 선 보세요.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사에서 난 게 이겁니다. 1980년대 이후로 가장 큽니다. 가장 크다. 자, 그러면 왜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면 어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 또한 2주 전에 제가 이슈하면서 방송으로 해드렸는데, 자,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10년물 국채와 2년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이제 내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요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2년물은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10년물은 이게 뭐죠? 모기지 금리 연동이에요. 모기지. 자, 2년물은 미국의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단기금리고요. 이거는 뭐예요? 예금금리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금금리. 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 이자를 받죠?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2년물. 10년물은 모기지 연동 채권입니다. 자, 모기지가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 자, 은행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은행 입장에서, 은행이 여기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예금을 맡겨요.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주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지출인가요? 지출이죠? 예금 이자는 지출이죠. 그죠? 자,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B라는 사업체가 있어요. B라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대출금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돈이 모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B라는 사람한테 주택 자금을 빌려주고, B는 은행에게 뭐를 줍니까? 다달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뭐죠? 수입이죠. 자, 그래서 A에게는 지출이 되고요. B에게는 수입으로서 들어오는 이것이 뭐예요? 2년물과 10년물이다. 자, 그럼 2년물은 뭡니까? 이게 2년물, 이게 10년물이에요. 자, 2년물은 뭐죠? 지출이고요. 10년물은 수입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은행도 사기업입니다. 은행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물에 대한 수익이 더 많아야 어떻게 되죠? 은행은 존속을 할 수가 있죠. 기업하고 똑같으니까. 지출이 더 많아버리면 은행 망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경제뉴스나 경제신문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시는 예대 금리차입니다. 예대 금리차.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은 수익을 더 많이 얻겠죠. 자, 예대 금리차가 낮아졌어요. 어차피 여러분, 자, 보세요. 예대 금리차는 은행은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출 금리를 높여야 은행도 이제 배부르니까. 자, 근데 예금 금리가 더 높다. 자,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도 어떻게 됩니까? 사기업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역전이 돼버리면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 금리 사이의 그 지출과 수익, 이 마진, 이 수익이 감소함으로 은행의 손실이 일어나고 은행이 실질적으로 망한 게 바로 리만 브러더스 사태죠. 2009년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프로세스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은행은 손실이 납니다. 왜요? 2년물보다 10년물의 금리가 더 높으면 은행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지출이 더 많아서. 그럼 뭐죠? 은행은 위험 부담을 안지 않습니다. 자, 은행은 위험 부담을 안지 않아요. 왜? 예금을 안 받습니다. 예금 금리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은행이 부실해져요. 그럼 예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금을 안 받아요. 예금을 안 받아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돈으로 대출을 받나요? 은행에서. 은행이 어떤 돈으로 대출을 줍니까? 우리가 예금한 돈으로 대출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예금을 안 받아요. 그러면 기업이 대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대출이 안 나간다고요. 대출이 안 나가니까 뭡니까? 기업의 신규 투자, 들어갔던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투자가 안 돼서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고용이 불안하고요. 고용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원 감축을 하겠죠? 해고를 하고요. 자, 따라서 이게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온다? 우리한테까지 온다. 돌고 돌아서. 네. 자, 미국 국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상품이 미국 안에서 팔립니까? 안 팔려요. 왜?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까지 온다. 자, 이게 커브 역전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2년물과 10년물 그 일드 곡선 커브, 수익률 커브가 지금 역전된 게 앞으로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왜 이게 정말 큰 문제인지는 이 설명으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 일단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견 마스터와 함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까지 들어봤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교육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한번 마지막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달러-엔 환율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엔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강달러 기조 속에서 이 아시아 증시, 뭐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투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해외 선물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양방향이 다 열려 있잖아요. 현물은 지금 조금 많이 위험하고. 자, 이것도요, 여러분.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자, 달러엔이 3개월 내 최고다. 엔화가 이제 최고를 찍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달러 대비해서 엔화의 가치가 뭐예요?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환율이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평가 절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 엔화의 돈의 평가가 절하,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일단 뜻이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상당히 쉽습니다. 엔화뿐만이 아니고 아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시아 통화 있고요. 유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로도.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일단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머릿속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실 건데, 자, 여러분.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아주 머릿속에 박히셨죠?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폐 가치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화폐 가치.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화를 대비해 보죠. 이쪽에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요. 이쪽 나라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나라의 통화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스프레드는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평가가 절상이 되고 위로 올라가고요. 평가가 절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대적인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도,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좋은 예인데, 우리나라가 저번 주에 금리 동결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는 가만히 있어요.
자, 원화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달러가,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만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격차가 벌어지죠. 그럼 뭡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머릿속에 그냥 딱 박아두셔야 될 게 금리는 통화의 화폐의 가치다. 이것만 딱 아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기사 사실은요, 여러분 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은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왜? 이거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이 지금 매파적으로 갑니다. 계속 갈 거고 금리 계속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0.25, 0.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다. 자, 그러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의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미국과 같은 사이즈와 미국과 같은 속도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이 스프레드는 계속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환율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원화든 엔화든 위안화든 상관없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금리 격차는 벌어지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벌어지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국 통화의 가치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를 일단 보면 네. 네. 차트 먼저 보면서 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보면 엔화 차트예요, 여러분. 엔화 일봉입니다. 엔화 일봉이죠. 제가 여기에서 한번 짚어드리고 여기에서 한번 짚어드렸어요. 뭐라고 짚어드렸나요, 여러분? 네. 신세계 리턴즈는 네. 풀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한번 돌려보세요. 저 나오는 거.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오를수록 미국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록 엔화의 가치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 두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뭡니까? 엔화든 사실은 위안화든 유로든 상관없습니다. 매도 포지션 가시는 게 유리하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쉽죠? 자, 통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유로 차트 잠깐만 좀 볼까요? 네, 유로 차트도 한번 봐주세요. 유로 차트를 제가 4번에 둔 것 같은데, 네, 아니군요. 자, 유로 차트를 보면 여러분, 자, 월봉을 일단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자, 일봉 볼게요, 일봉. 자, 일봉을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자,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매도 포지션이다. 왜?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유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설명.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립니다. 유로 안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유로는. 똑같습니다. 엔화도 똑같고 위안화도 다 똑같아요. 세계 모든 나라의 달러 대비 통화는 다 똑같습니다. 자, 패러티 깨졌죠? 패러티 회복했지만 지금 뭐예요? 유럽은 지금 금리를 동결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금리를 동결시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유럽은 또 금리 동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더 푹 꺼질 겁니다. 이렇게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금리는 뭐다? 화폐 가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러 이후에 다른 통화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설정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장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먼저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시 15분에 네. 우리 ADT 비농 지표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조금 하방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좀 보여줬고요. 골드는요, 여러분 오늘 매매를 일단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분 있다가 파월 의회 증언도 하나 남아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세게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감히. 그래서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매도 포지션을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철저히 지금 골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들이요 철저히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전에는 매수, 오후에는 매도인데 예를 들면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뉴스 하나에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대응의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아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많이 지금 오른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횡보기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렵게 한 4달 동안 그랬거든요. 4달 동안 굉장히 어려운 매매를 지금 했는데 노동 지표 있을 때가 굉장히 골드는 매매하기가 좋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수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24시에 있고요.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비농지표와 실업률 아주 셉니다. 센 거 잘 노리셔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골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 함께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지금 바로 선견 마스터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0분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만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요 상품별 개장 파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개장과 함께 동시에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12,203.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의 성문회 이후에 지금 후폭풍과 함께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개장과 함께 이 하락세 회복하면서 장대 양봉 보여주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시죠. 크루드 오일 오늘 분봉 기준으로 76.5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오늘 저점 형성 했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강세 속에서 큰 폭의 상승 없이 계속해서 저점 행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강달러 기조와 어제 청문회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그리고 크게 방향성 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현재 개장과 함께 큰 폭으로 장대 양봉 2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온스당 1,821.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유로 개장 파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역시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보여준 이후에 10시 53분경에 저점 형성하고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개장과 동시에 역시나 함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주요 상품별 개장 파동 함께 확인해 봤고요. 지금 좀 주요 상품들의 좀 큰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스터와 함께 오늘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지금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개장과 함께 큰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나스닥부터 오늘 매매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나스닥 전략 먼저 살펴보시죠. 나스닥 오늘 어떻게 대응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24시 이후에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지금 3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24시 이후에 일단은 하시는 게 맞고, 자, 기술적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요거 쌍봉 찍었죠? 예, 쌍봉 찍었는데 쌍봉을 찍는다라고 하면, 자, 여기 잠깐 드릴게요. 네. 쌍봉 여기 있죠? 쌍봉을 지금 찍었습니다. 이거를 못 찍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깹니다. 여기 깨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깨느냐? 지금은 못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중에 24시 정도 어저께처럼 시장이 큰 실망감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지점이죠. 12,145라인입니다. 12,145라인을 일단은 깰 가능성이 많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24시까지는 일단은 관망 추천 드립니다. 일단은 관망 추천드리고, 사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리면,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작년 11월 중순입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제가 차트를 하나 좀 그려드린 게 있습니다. 뭘 그려드렸냐면 여기입니다. 자, 요 선.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네. 네. 이 선입니다. 이 선과 바로 이 두 번째 선인데요. 자, 이 두 선의 저점을 깨지 않고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어드린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여기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두 선을 깨지 않았죠? 두 선을 깨지 않고 1차적으로 13,000 라인, 2차적으로는 뭡니까? 14,000 라인까지 오르면서 어떻게 되죠? 10,000포인트를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11월 중순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뭐가 될 것인가? 자, 지금 일단은 거의 13,000까지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자, 10,000포인트를 깬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자, 미국은 상반기 때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기 침체가 모멘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를 위협하는, 물론 이제 10,000포인트를 깬다라고 해서 뭐 7,000, 6,000 이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바로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시장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이고 공포를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10,000포인트를 일단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일단 제가 글쎄요, 성지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21년과 2년을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포인트 도전의 어떤 모멘텀은 아마 경기 침체 선언, 상반기에 대한 경기 침체 선언이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오늘 구인이직 보고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되기 때문에 몇 차례 남아 있지만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라서 오늘 구인이직 보고서가 만약에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그냥 밑으로 다시 꼬꾸라질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겠죠.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노동시장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집니다. 깨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은 하방 배팅에 조금은 뭐 한 6대4 정도 하방 배팅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24시에 결과 보시고 캔들 흘러가는 거 보면서 일단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오늘 나스닥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일단 24시에 구인이직 보고서 결과 발표 나올 때까지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24시가 오늘 대응에 좀 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 함께 매매 대응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노란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켜셔서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 성함 2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주요 상품별 매매 전략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뭐 다른 상품과 달리 뭐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좀 대응을 세워봐야 될까요? 사실 오일은요, 트레이딩을 지금 안 한 지가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인데 차트 쭉 보시면 어떻게 돼요? 추세 잘 줬죠. 매도 네. 쪽으로 일단은 추세 잘 준 것 같죠. 그죠? 자, 어저께 거 볼까요? 어저께 거 옆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어저께 거 보면 어저께도 추세 잘 줬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추세를 줬습니다. 그죠? 자, 일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봉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보이시나요? 조금 더 네.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봉. 작년 12월부터 어떠죠? 박스장입니다, 여러분. 박스장. 예. 차트는 항상 크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박스장이에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박스장입니다. 일봉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서 쭉 가면 되지 않나요? 여기에서 매도 타서 쭉 가면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안 통해요, 여러분. 네, 일봉입니다. 이거 분봉 아닙니다. 일봉상으로 박스를 이렇게 탄다는 건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 당연히 방향성이 없는 것이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휩소라고 하죠. 휩소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물량을 뺏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봉이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항상 여러분 어떤 가격은요. 어떤 가격과 어떤 캔들, 어떤 이평선은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점에서. 한 점에서 수렴을 하면서 뭡니까? 힘을 비축하죠. 힘을 비축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차트는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횡보 박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어떤 세력들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든 아래든지 간에 발산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5일 대응하셔야 될 때 5일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은 기다리셔라. 언제까지? 발산이 될 때까지. 분명히 이 박스 라인을 뚫고 발산이 될 겁니다. 차트는 무조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죠? 이때까지 기다리셔라. 혹은 두 번째 뭡니까? 아, 나는 그래도 5일을 매매를 해야겠다. 5일을 매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장 매매를 하셔야 돼요. 박스장 매매를. 예를 들어서 박스장 매매를 하라는 게 여기에서 매도 치시고 여기에서 매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자, 여기 패턴을 보면 쭉 보여드렸죠? 패턴을 보면 새벽 시장부터 어떤 방향성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네.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방향대로 타시는 거예요. 자, 어저께 볼까요? 어저께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방향성을 설정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방향 설정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 방향성을 설정해서 들어가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도 매매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5일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방향성에 크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을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준으로 방향성을 설정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욱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노란톡 참여하시면 방송 이후에도 매일매일 함께 매매 전략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제가 오늘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은 특히나 더 노란톡방으로 함께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우리 선견 마스터의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견 마스터. 네. 내일 준비되어 있는 이 공개 방송은 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그 시장이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시장이었다가 이번 주에 조금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노동 지표 때문에. 근데 다음 주부터는 또 지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횡보장을 탈 가능성이 좀 많아서 실전적인 트레이딩 연습 이런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하실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해외 선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참여해서 내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개 방송까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셔야지 모든 전략, 모든 교육, 모든 공개 방송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